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번, 2번, 3번, 4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지수법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괄호안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2 제곱분의 2의 제곱해줘서 2의 2 마이너스 루트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2 마이너스 루트 2에 2 더하기 루트 2 제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4 빼기 2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2제곱 해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를 했더니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분모는 그냥 1 하나 있고 분자는 1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은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AR 더하기 AR 세제곱하고 나타나서 일단 AR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R제곱하고 표현되고 2분의 15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AR 세제곱 더하기 AR 5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제곱하고 표현이 돼서 위의 식을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R 1 더하기 R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R제곱, 이 부분의 값은 3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R제곱 곱하기 3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R제곱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2분의 15 곱하기 3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4분의 1이고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공비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R은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구하고 싶은 값은 A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첫 번째 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R 제곱하면 4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4분의 5 하고 표현되는데 이 값이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6이니까 A는 6 곱하기 8 해서 8, 6에 48.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곱함수 미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F2하고 F'2가 주어져 있을 때 G'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x) 곱함수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G'2를 구하는 거니까 x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2는 1이라고 했고 여기도 2 곱하기 2가 되고 F'2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4, 3, 12 해주니까 16.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번은 지수법칙, 2번은 함수의 극한, 3번은 등비수열, 4번은 곱함수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5번, 6번, 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5분의 루트 5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루트 5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분의 루트 5는 루트 5분의 1 하고 간편히 써보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변형에 의해서 이것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어떻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사인 세타가 음수면 몇 사분면입니까? 3사분면, 4사분면의 동경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 탄젠트 세타도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4사분면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길이의 값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우리 몰고 읽으라고 했습니까? 코사인 세타 읽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 2 하고 읽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분의 2 루트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3차 함수인데 x 이퀄 1에서 극대이고 x 이퀄 b에서 극소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두 x의 값이 2라고 b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계간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b는 두분의 합이니까 6분의 18 해서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근의 곱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두근의 곱을 해주면 6분의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몇이죠? b는 2니까 a는 6이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더하기 b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항의 양이 정수이고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n 보통 우리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a 더하기 n-1 d 하고 표현을 하는데 a 더하기 제가 공차가 첫째 항이랑 같다고 해서 a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n하고 일반항 an이 an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만족하는 수열의 합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거 무슨 형태입니까? 소거형의 근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유리화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ak 더하기 1을 조금 앞에 쓰겠습니다. ak분의 1 분자 분모에 루트 ak 더하기 1 빼기 루트 a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1부터 15까지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ak 마이너스 ak분의 루트 a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a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차 A라고 했으니까 이거 공차 A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AK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A분의 1을 한번 또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1부터 15까지 루트 A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A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대입해서 어느 것이 소거되고 어느 것이 남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이것이고 두 번째 항은 A3 마이너스 루트 A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4 마이너스 루트 A3 하고 나타나고 띵띵띵 하면 마지막 항은 루트 A16 마이너스 루트 A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뭐가 지워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항 A1이 남고 다 지워지고 맨 끝에 항 A16번째 항이 남겠습니다. 계산하면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분의 1 곱하기 루트 16A인데 루트 A16입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16A 하고 나타나고 A1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는 4 루트 A가 되고 여기는 루트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 루트 A 약분하면 또 루트 A로 약분해서 A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분의 9 하고 찾았습니다. 우리 몇 번째 항 찾는 것입니까? 네 번째 항 찾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항 어떻게 찾겠습니까? 따라서 A 네 번째 항하고 대입하면 일반 항이 AN이니까 A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A 뭐라고 찾아놨습니까? 4분의 9였습니다. 4분의 9 곱하기 4 하니까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5번은 삼각함수 변환 문제이고 6번은 3차 함수의 극대극소 그리고 7번은 수열의 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한 문제 중에 소거형인데 그 중에 근호형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8번, 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점 0,4에서 곡선 이것에 그은 접선의 x절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t, 하고 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접점은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 하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기울기는 도함수에 t를 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3t 제곱 마이너스 1 해주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접선에 0,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는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 세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로 가고 절로 가서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만족하는 실수 t는 마이너스 1 하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접선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제가 마이너스 1을 다시 위의 식에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2가 되고 x 더하기 1 하고 여기 마이너스 1 해서 더하기 2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4 하고 나타나서 x절편 찾아라 했습니다. x절편 마이너스 2여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탄젠트 함수입니다. 탄젠트 2x 해서 제가 주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기는 2분의 파이 해주니까 2분의 파이, 주기는 그냥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폐구간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b까지 최대값, 최소값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폐구간에서 최대, 최소 하면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이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무한대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폐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가졌다 그러면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금방 알겠습니다. 일단 주기가 2분의 파이여서 간단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래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요. 최대값이 7이어서 x축을 좀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니까 여기 값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점근선 하나 나타나고 그리고 4분의 파이 점근선 하나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쯤에서 나타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7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b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은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하고 대입을 할 텐데요. a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탄젠트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탄젠트 기함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 탄젠트 3분의 파이 하고 체크를 하는데 이거 60도입니다. 탄젠트 루트 3 해서 a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4 하고 구하겠습니다. a가 4 나왔습니다. 여러분 a가 4라는 건 몇입니까? 탄젠트 x에 0을 넣어서 a가 4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x좌표 y절편이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소값 3을 갖는다 했으니까 3은 이쪽 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b는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b는 x축 오른쪽의 양의 부분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3은 하고 한번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3은 fb 하고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가 4니까 4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1로 넘어가고 3으로 빼주면 탄젠트 2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 2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4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3분의 파이 나타나는 탄젠트 값은 30도입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2분의 파이 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는 것입니까? a 곱하기 b 구해야 되겠습니다. a는 4 찾았고 b는 12분의 파이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분의 파이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8번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이고 9번은 탄젠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두 곡선, 이것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이 노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곡선하고 X는 2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을 때 상수 K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넓이가 같다는 말을 정적분으로 한번 돌려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두 곡선의 차를 제가 정적분해 보겠습니다. 이 곡선에서 이 곡선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 dx 하고 나타날 텐데요. 이 값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곡선에서 이 곡선을 빼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a하고 정적분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곡선이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하기 b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 넓이 음수, b 넓이 양수였는데 a랑 b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값이 0이구나 라고 우리 판단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정적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좌변을 제가 0이라고 놓고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3분의 2 x 세제곱 하고 써주겠습니다. kx 하고 나타나고 0에서 2까지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4가 되고 3분의 8이 16 그리고 마이너스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k는 하고 넘기면 3분의 4, 3, 12 해서 28 하고 나타납니다. 따라서 k는 3분의 14가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 문제는 정적분과 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B의 길이가 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C의 길이는 3 루트 5하고 나타나고 AD의 길이는 7 그리고 이 점들의 각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타라고 붙여놓겠습니다. 저 점들 2호 BC에 대한 원주각 CD에 대한 원주각 서로 같으니까 이 현의 길이도 서로 이렇게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각각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쓰겠습니까? 삼각형 ABC에서 제가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와 각 하나에 대한 정보를 데려오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K제곱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5, 25, 3, 3, 9, 5, 4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또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은 7, 7에 49 더하기 45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식을 변변 빼보려고 합니다. 변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24, 45는 지워지겠습니다. 여기 더하기가 되고 7에서 5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를 읽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4, 3, 12 나눠주니까 루트 5분의 2 하고 코사인 세타가 읽어지겠습니다. 이 루트 5분의 2를 맨 윗식에 대입해서 K제곱도 읽어주겠습니다. 따라서 K제곱은 25하고 45를 더하면 7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산하고 나면 루트 5 약분하고 3이 6, 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 빼기 60이 돼서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 우리 뭡니까? 양수여서 루트 10하고 K도 데려오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읽었고 K도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각형 ABC나 또 삼각형 ACD 둘 중에 아무 곳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면 이 R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사인 세타분의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K 하는데 K는 루트 10이고 코사인 세타 루트 5분의 1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되니까 곱하기 루트 5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5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주어진 n-1 이상 n 미만인 범위에서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절대값끼리 서로 같으니까 fx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fx는 6x-n 더하기 1x-n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x-n 더하기 1x-n이 되겠습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x절편이 n-1, 0이고 n, 0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들로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그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n-1, 0, n, 0 해서 연속인 건 자동으로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범위에서 하겠습니까? 열린 구간 0사에서 얘기를 할 거라 열린 구간 0사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1, 2, 3, 4 이 범위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0하고 1 구간에서 위로 볼록이거나 아래로 볼록이거나 이거나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 있고 fx가 이렇게도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x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gx 어떤 함수입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우리 항상 뭘 합니까? 미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x하고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fx고 fx 그리고 마이너스인데 오른쪽 미분하면 마이너스 f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fx하고 gx가 g'x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gx가 열린 구간에서 x 이퀄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린 구간에서 gx 어떤 함수입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x 이퀄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x 이퀄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x 이퀄 0에서 무슨 뜻입니까? 극소값 0을 갖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거 fx 후보들을 제가 그려놨는데 g'x는 2배 fx입니다. 그러면 fx보다 2배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 더 오르락 내리락 하고 형태는 같겠습니다. x 이퀄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주변에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x 이퀄 2 주변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극소값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도함수 fx라고 했습니다. fx의 부호를 그대로 데려오겠습니다.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1하고 2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 아래 부분이 되고 2하고 3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 위쪽을 쫓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gx가 뭐라고 했습니까? x 이퀄 0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0은 g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x에 0을 대입해서 0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gx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 이퀄 0이 아니라 x 이퀄 2군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해석은 제대로 했는데 쓰기를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도 0으로 써서 해보겠습니다. g2가 0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2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고 빼기 그리고 2에서 4까지 ft dt 이것의 값이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0에서 2까지 ft dt는 뭐랑 같다는 뜻이죠. 2에서 4까지 ft dt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값이 2에서 4까지 정적분한 값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밑에 음수 부분, 여기 양수 부분, 서로 왼쪽 정적분한 값, 오른쪽 정적분한 값이 같으려면 이 부분이 또 여기에 나타나줘야 되겠습니다. 0하고 1 사이에서는 윗부분이고 2하고 3 사이에서는 아랫부분이구나 하고 체크해서 제가 또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림에 맞는 그래프, 해석에 맞는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해석한 대로 제가 그래프를 맞는 것만 남겨놨습니다. 해당하는 것만 남겼습니다. 여기는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것이 fx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합동인 2차 함수의 조각, 4조각으로 붙어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에서 4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2분의 1입니까? 여기 대칭축 2분의 1에서 4까지 정적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값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음수로 데려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 같아서 여기 상쇄되고 사라지겠습니다. 또 여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넓이 같아서 상쇄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을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느 부분이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또 제가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최고창의 개수 몇입니까? 6이라고 했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 빼기 2 빼기 1에 세제곱 해주겠습니다. 그것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하는데 부호는 음수여야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니까 음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뭘 계산한 것입니까? 정적분 2분의 1에서 4까지 fx, dx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피적분 함수가 연속함수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피적분 함수가 연속함수이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그 도함수가 피적분 함수를 활용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극소값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 넓이 공식 조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자연수 m에 대해서 이것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 했을 때 그것을 2에서 9까지 더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n제곱근 했습니다. 이것이 양수이니까 우리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n제곱근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합니까? n분의 12 이것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정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m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텐데요. m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 4, 5, 6, 7, 8, 9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4하고 9는 제곱수여서 여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8 세제곱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누어서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머지 제곱수가 아닌 수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 6, 7 이 경우는 같은 경우인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써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2인 경우 한번 해보면 2의 2분의 n분의 12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n이 12에 1이 아닌 양의 약수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이 아닌 12의 양의 약수하고 쓰겠습니다. 양의 약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12를 뭐 하겠습니까?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그럼 4, 3, 12 하니까 2제곱 곱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1이 아닌 양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빼기 1 하니까 5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5도 6도 7도 같은 방법으로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F2는 그리고 F3은 쭉 써보겠습니다. F5는 그리고 F6, F7은 다 몇이라는 얘기죠? 5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하고 9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m이 4인 경우로 체크를 해보면 4의 n분의 12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는 2의 제곱이라 n분의 2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n은 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n은 1이 아닌 24의 양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24의 양의 약수 또 좀 쓰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24를 제가 소인수 분해해보겠습니다. 8, 3, 24, 2의 세제곱 곱하기 3 해주니까 이 경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 곱하기 2 빼기 1 해서 총 7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F4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7개. 같은 방법으로 F9도 7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8 남았습니다. m이 8인 경우 그냥 쓰겠습니다. m이 8인 경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의 n분의 12제곱 하는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n분의 36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n은 뭐가 돼야 되죠? 1이 아닌 36의 양의 약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양의 약수하고 또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을 소인수 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3 빼기 1 하니까 8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F8은 8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이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값들을 다 구하는데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m은 2부터 9까지 fm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가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 하고 그 다음에 7은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7은 2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은 하나 있습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나타나죠? 5, 25 더하기 7이 14 더하기 8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를 더하니까 정답은 47,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 문제는 거듭 제곱근 정수 조건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면 x이고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는 다항함수 fx로 채워놨습니다. hx는 다음과 같이 또 정의되어 있는데요. gx 더하기 t 이거 t가 양의 0으로 가고 있습니다. gx 더하기 t가 2의 양의 2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간단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t가 양의 0이니까 hx는 결국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hx는 gx 더하기 x에서의 우극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gx 더하기 2의 우극한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x가 2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결국 x 더하기 2의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 기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H1이 3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1하고
우리 구한식에다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1 플러스 곱하기 G1 대입하니까 3 플러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 여기가 1입니다. 1에서의 우극한 그 다음에 3에서의 우극한 하고 묻는 것인데 여기 y는 x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이고 여기 3이어서 오른쪽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1이고 3이어서 3하고 맞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니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니은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하고 물었습니다. 연속인가 하고 물었고 디귿은 gx가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고 g-1이 -2일 때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연속인가 하고 물었고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발레를 감소하는 함수로 잡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디귿 발레 잡아서 니은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구간의 fx를 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함수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해 놓겠습니다. 함수값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4 함수값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hx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범위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고 우리 극한값이 두 칸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니은 디귿을 하는데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hx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x 플러스 곱하기 gx 플러스 2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 전체적으로 다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gx 플러스는 뭐로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x 하고 나오고 여기는 x 플러스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x가 1 사이인 경우 hx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x는 g 똑같이 계속 써보겠습니다. 플러스고 그 다음에 gx 플러스 2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1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읽어주고 여기는 여전히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해주고 x 더하기 3 마이너스 빼겠습니다. 이것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x 더하기 2로 읽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3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x는 또 똑같이 gx 플러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x 플러스 2 플러스 하고 써주면 왼쪽은 그냥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냥 x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x 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2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3 해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x 더하기 5 하고 써주겠습니다. 이번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쪽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hx는 하고 표현을 했을 때 gx 플러스 그리고 gx 플러스 2 플러스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x니까 x 더하기 2하고 이 윗부분하고 같은 함수식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리느라고 조금 아까 썼던 식들을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아까 썼던 식을 왼쪽에 위치를 바꿨고 주어진 구간마다 제가 빨갛게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거 hx입니다. 이 파란 그래프는 gx였고 hx였습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각각의 조각들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찍어놨습니다. 여기 닫았고 여기 함수값 닫고 여기 함수값으로 닫았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hx는 우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들여다보시면 이 점에서 x = 1에서 이 우극한하고 이 우극한 곱해서 여기 함수값들 곱한 이곳을 칠해놨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우극한, 그리고 여기 우극한 해서 이쪽에 와서 붙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 마이너스 3에서 여기 우극한 해서 이 값이 곱해진 이쪽에 가서 함수값이 칠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gx가 다음과 같이 감소함수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가 했는데 여기 최소값이 되는 이곳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을 갖지 않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우극한 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 최대, 최소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 9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A7이 4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AN 더하기 1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A9까지 가야 되는데 A7이 40입니다. 그러면 A7이 뭐가 되겠습니까? 3의 배수 아니니까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A7이 40입니다. 40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앞의 수랑 더해서 A8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A8은 A7 더하기 A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6의 정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풀겠습니다. 3의 배수가 우리의 핵심 기준이라 A6이 3의 배수인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A6이 3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6이 3의 배수니까 A7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3분의 1 A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K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몇이죠? K가 40이고 K가 40이면 A6은 4, 3, 12, 1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8은 우리 A7 더하기 A6 한다고 했는데 40 더하기 1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0이고 이거 3의 배수 아니겠습니다. 3의 배수 아니면 또 A9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A9는 A8 더하기 A7이 되겠습니다. A8은 160이었고 A7은 40이었습니다. 따라서 A9 200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6이 이번에는 3의 배수가 아닌데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7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6 3의 배수 아니니까 A6 더하기 A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A5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5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7 빼기 A6 하는데 A7은 40이었고 A6은 3K 더하기 1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9-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A9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거 3의 배수가 됐습니다. A5가 3의 배수이니까 A6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6은 3분의 1 A5 해서 3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3-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K 더하기 1이라는 A6하고 13 빼기 K가 같겠습니다. 따라서 K 해주면 4K는 12K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3이면 A6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 3, 9에서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했던 A8, A7 더하기 A6이었습니다. 그러면 40 더하기 10 해주니까 5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50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0은 3의 배수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A9는 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따라서 A9는 A8 더하기 A7 해주겠습니다. A8 몇이라고 했습니까?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 더해주니까 90하고 A9 하나 더 찾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해보면 A6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3K 더하기 2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A7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3의 배수 아니니까 A6 더하기 A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5를 표현을 할 텐데요. 40에서 뭘 뺍니까? 3K-2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38-3K가 되고 이거 3의 배수 안 되겠습니다. 3의 배수 아니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A6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5 더하기 A4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A4하고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6 빼기 A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6 3K 더하기 2였고 A5는 몇이었습니까? 38 빼기 3K였습니다. 빼기 38 더하기 3K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6K-36이고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4가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A5는 또 어떻게 쓰겠습니까? A5는 3분의 1 A4 하고 써주겠습니다. 따라서 A5 어디 있습니까? 38-3K였습니다. 38-3K가 A4랑 3분의 1 A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K-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죠? K 넘어오면 1로 넘어가면 5K, 1로 넘어가면 50. 그래서 K는 10이 되겠습니다. K가 10이면 다시 1로 들어왔습니다. A6은 몇이 되겠습니까? A6은 32가 되겠습니다. 간격이 부족해서 제가 왼쪽으로 조금 옮겨 쓰겠습니다. A6이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8 뭐라고 했습니까? A8은 A7 더하기 A6이라고 했습니다. A7 40이었고 A6 3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72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9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또 3분의 1 A8 해주겠습니다. 3분의 1 하면은 72를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이 6 해서 24가 되겠습니다. A9 하나 더 찾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최소값 24, 최대값 2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224,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역추적을 통해서 순추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6번, 1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로그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2 더하기 로그 2의 x-2를 조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로그 2의 4가 되고 더하기 로그 여기 2가 생략됐습니다. 로그 2의 x-2 하고 써주면 로그 2의 4x-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제가 밑을 맞춰놔서 진수끼리 같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2는 이것과 같은데 이것은 4x-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10하고 나타나는데 진수 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x는 10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fx에 대해서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 f0이 3일 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 하고 나타나는데 f0이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x는 0 대입하면 3이 나타나야 되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2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46 마이너스 4 더하기 3 하니까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6번은 로그 방정식 문제이고 17번은 부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8번, 19번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를 라지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를 라지 B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5는 하고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시그마 분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라지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A이고 여기는 5를 5번 더하니까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넘어가면 30해서 A는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 32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32는 하고 또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라지 A 더하기 라지 B인데 라지 B가 A가 몇입니까? 10입니다. 따라서 라지 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2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라지 B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K 플러스 K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K하고 앞에 있는 식은 f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는 마이너스 k, 이것은 y는 마이너스 k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양수 두 개가 있도록 하는 문제로 제가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f'x 우리 도함수 구해서 그래프 개형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프가 조금 예뻐서 다시 제가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절편이 3이고 x절편이 0에서 접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좀 휘리릭 그렸습니다. 0에서 접하고 여기가 0입니다. 3에서 뚫고 가고 이 파란색 굵은 선이 x축, y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k가 만나서 교점이 몇 개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교점이 양수 두 개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어져서 이렇게 x값이 양수가 되는 교점이 2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y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곳인데 이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0보다 작고 이 부분하고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작고 여기 극소값보다 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극소값은 2에서 나타나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그래서 f2의 값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이 16 마이너스 64 24 했더니 마이너스 8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0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습니다.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1부터 7까지 모두 7개 있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은 시그마 성질 문제이고 19번은 3차 방정식 근해 분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푸는데 3차 함수 비율 조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가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시각 t는 0에서 3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 함수에 절대값 붙인 정적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가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가 2 이상인 범위에서 우리 속도 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6t 더하기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함수는 부정적분이니까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c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요. t가 2일 때 여기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t v2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v2를 체크를 하면 색이 너무 흐리니까 다른 색으로 좀 쓰겠습니다. v2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이 16 마이너스 16 해서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2를 대입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겠습니다. 4, 32 더하기 8 더하기 C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VT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t 제곱 더하기 4t 빼기 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전체 절대값을 해야 되니까 양인지 음인지 체크를 해야 돼서 뭐 하겠습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해서 여기에 12 오고 2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하고 나타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3t 더하기 10 그리고 t 마이너스 10 하고 인수분해 t 마이너스 2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도 한번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t가 2 이상인 범위이고 0하고 t가 2 이하인 범위에서도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vt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하고 나오는데 2t로 묶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니까 t 더하기 2t 빼기 2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쓰겠습니까? 우리 구하고 싶은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0에서 3까지 정적분한다고 했습니다. 0에서 3까지 절대값 VT, DT 하는데요. VT, DT 자체가 2에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2까지 하고 쓰는데 0에서 2까지 이 값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절대값 하는데 보이시죠? 이거 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음수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8t dt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2에서 3까지 어느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의 절대값이 들어오는데 2보다 큰 값이 들어가니까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전개한 3t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0 dt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면 전체 절대값,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나가면은 3이 내려오면 4분의 1, 2분의 1 t 4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t 제곱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0t 2에서 3까지 대입해 보겠습니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4, 4,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3 대입하면 27, 3, 3, 9, 2, 18 마이너스 6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 대입해서 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2를 대입하면 20이 아니라 여기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좀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하고 나타나고 이거 계산하면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해주니까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속도, 가속도, 움직임,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일 때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함수 모두의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 접기를 두 번 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fx 그래프에 대해서 fx가 t가 되는 서로 다른 실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 증가하는 지수함수인데 만약에 저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체 절대값 했으니까 올라가서 이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증가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만약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는 t 해서 4점이 만날 수 없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접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둘, 세 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른쪽 그래프처럼 접혀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그으면 4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점에서 만나는 실수 y는 t가 존재하는 이 그래프의 특징을 결정짓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x절편들이 되겠습니다. 즉 왼쪽의 x절편은 0보다 작고 오른쪽의 x절편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x 더하기 2 마이너스 n이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체크를 하는데 n은 해보겠습니다. 3의 x 더하기 2가 되고 이 x절편이 되는 x값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이 3의 제곱보다 작게 돼서 9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x랑 알파랑 혼돈이 될까봐 제가 다시 알파로 바꿔 썼습니다. 여기 x절편 알파, 여기 x절편 베타라고 쓰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의 알파 더하기 2 빼기 n이 0이 되게 하고 n은 3의 알파 더하기인데 알파는 음수여서 3의 제곱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n은 9보다 작다라는 값이 범위가 나왔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 2에 베타를 대입하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은 0이 되는 n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은 로그 2에 베타 더하기 4하고 나타나는데 베타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값은 로그 2의 4보다 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또 몇이죠?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을 체크를 했습니다. n은 2보다 어떻습니까? 큽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n하고 아래에서 구한 n의 범위에 공통범위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2에서 9 사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n은 3, 4, 5, 6, 7,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모두 더하라고 했습니다. 시그마 공식 쓰셔도 되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셔도 되고 이렇게 둘씩 해보니까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서 3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3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접기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아래 조건 가나 다를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나 다를 차근차근 보면서 fx하고 gx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왼쪽은 함수 fx이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여기 기울기 주어져 있는데 1,f2를 지나고 f'gx 자리에 만약에 f'1이 오게 되면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기에 gx라는 x자리에 gx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몰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몰아서 정리를 할 텐데요. x가 1이 아니면 하고 써보겠습니다. 분모에 x-1을 넣어줄 거라 x가 1이 아닌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기울기로 표현되겠습니다. x-1분의 fx-f2 하고 나타나는데 fx 3차 함수여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f't가 존재하는데 평균값 정리를 쓰고 있겠습니다. 이 t의 어느 범위에 있겠습니까? 이 t는 2라고 x 사이에 있겠습니다. t는 2라고 x 사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이 클지 x가 클지 경우를 나눠서 쓰기 좀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fx 몇 차 함수입니까? fx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fx 2차 함수여서 제가 대칭축을 x는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칭축 m 이렇게 있겠습니다. 함수값
ft하고 여기가 t가 되면 여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2m-t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gx가 나타날 수 있는 값이 몇 개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gx는 t가 되거나 또는 어떤 값을 갖겠습니까? 2m-t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프를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3차 함수 제가 대충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1,f1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1,f1하고 x, fx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점을 대충 1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제가 1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면 직선을 대충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이 x좌표가 되겠습니다. x, fx하고 1,f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또는 여기가 x가 돼서 x, fx하고 1,f1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접점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을 제가 t라고 하면 요 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대칭축을 m이라고 하면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대칭축을 m이라고 하면 2m-t 하고 또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x는 함수니까 x 하나에 함수값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을 갖거나 이 값을 갖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x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값을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그렇게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gx가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x의 함수값들은 여기 x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도함수의 x값들이 gx의 함수값들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한번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f1에서 기울기 가장 작게 그리려면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족하는 x값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하나가 존재해서 여기도 gx의 함수값 그리고 여기도 gx의 함수값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만족하는 기울기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 최소값이니까 어떻습니까? 기울기들은 이 곡선은 이 도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gx의 함수값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gx 뭐라고 했습니까? 연속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점프 구간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구나 하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gx 최소값을 갖는데 gx는 우리 x축에 있는 값이라 x축을 함수값으로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5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시작할 때 여기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이 2분의 5보다 크니까 1이 위치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니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곳에 생기면 안 되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1을 왼쪽으로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그래프를 조금 줄여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또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겠습니까? 이제 1,0, 1,f1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대충 이쪽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최소 기울기 보이십니까? 이게 최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어디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도 하나 있는데 우리 오른쪽에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점의 x좌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값 2분의 5, 여기가 2분의 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위로 올려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5고 여기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이 접점,
이 점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변곡점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등분 되겠습니까?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하고 1 사이의 간격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고 나타나는데 변곡점의 x좌표가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1 두 번 오니까 변곡점의 x좌표가 2라는 사실까지 우리 조건 나를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조건 나까지 써서 변곡점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다를 써줘야 되는데요. 여기 이걸 보십시오. fg1의 함수값이 6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썼을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x가 1이 아닐 때 이렇다.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체크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서 함수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f'g1의 함수값을 읽어내는데 극한값으로 읽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x가 1로 접근할 때 f'x 연속함수이고 gx도 연속함수이니까 어떻습니까?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이렇게 같겠습니다. 따라서 계속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1로 접근할 때 다시 한번 분수식을 써보겠습니다. x-1분의 fx-f1 하고 나타나면 f'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는 f'g1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 했습니다. f'x 여기 있습니다. 대칭축이 몇이었습니까? 2였습니다. 그러면 1에서의 이 미분계수 함수값하고 같게 되는 x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줄을 좀 쳐보겠습니다. 여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점은 3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기 좋게 좀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G1이 3이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F3이 6이다 라는 사실도 또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용해서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림을 좀 줄여놓고 다른 그림을 또 좀 데려오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데려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한번 활용할 텐데요. 좋은 결과를 한번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곡점 몇이었습니까? 변곡점 2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이 점의 x좌표 3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f0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등분 하는데 또 여기 한 칸 차이 나는 곳이 0이어서 3에서의 접선이 0, -3을 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0, -3 이 점을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3에서의 함수값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몇입니까? 3,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겠습니다. 기울기는 몇이죠? 3분의 9 하니까 3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3x 그리고 0, -3이니까 -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뭘 이용하겠습니까? 이 직선하고의 교점을 이용해서 fx를 휘리릭 찾아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창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0에서 끊고 가고 3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더하기 3x-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4의 값은 4 곱하기 1이니까 4 더하기 4, 3, 12 마이너스 3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1, 4 더하기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몇이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2 하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평균값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썼습니다.